네,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네, 근돌입니다. 저는요, 사실 부트캠프라는 거는 좋은 부트캠프가 있고, 그리고 나쁜 부트캠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좋은 부트캠프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비 전액 지원, 코딩 교육은 어쩌다 청춘에 덫이 됐을까라는 그런 기사가 떴길래 이걸 읽고, 나의 의견을 좀 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기사에 대해서 어떤 리뷰를 달거나 의견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솔직하게 뭐 한번 해보자. 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이런 거는 저렇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끄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이제 부트캠프를 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전문을 다 읽진 않고요. 저는 다 읽었어요. 저는 다 읽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할 때 경험이 많은 수강생과 없는 수강생으로 조를 짜거든요. 사실상 수강생한테 강사 역할을 맡기는 거죠. 오피스 아워를 주관하는 강사도 이전 기수의 학생의 경우가 많아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일이 많아요. 질문하면 구글링 해보라고 앵무새 답변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구글링 하라라는 거 있죠. 구글링 하라. 자, 여러분 개발자는요. 어떤 사람이죠? 개발자는 구글링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명제는 참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돈을 낸 부트캠프. 자, 제가 얘기했었죠. 자, 제가 부트캠프 재생 목록 보면은 다 얘기했어요. 부트캠프는 뭐다? 저의 세금으로 정부가 학원을 지원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신 거예요. 그쵸? 자, 부트캠프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부트캠프가 있는 거죠? 그쵸? 이러한 부트캠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구글링 하라라고 답변이 오잖아요. 이 명제는 틀린 명제입니다. 구글링 하라. 나 이거 몰라요. 구글링 하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야, 너 그거 구글링도 안 하고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너무나도 간단한, 너무나도 이거는 진짜 너무 쉬운데? 그런 거를 질문하면은 그런 답변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부트캠프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짜리 그런 강의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몇백만원? 몇천만원 강의잖아요. 그쵸? 근데 질문을 했는데 구글링 하라라는 그런 답변을 한다?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노련한 개발자가 봤을 때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이라서 구글링 하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을 받았으면 열심히 답변해야죠. 그쵸? 저는 코딩 테스트라는 어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코딩 테스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답변한 그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학생이 자, 가장 먼 미래에 참조되는 거를 뽑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은 운영체제 좀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가동이 되고 있는데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이 프로세스 중에서 뭐를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 어떤 거를 교체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미래를 봤을 때 가장 먼 미래에 참조된 이것과 교체하는 게 가장 최적화다. 뭐 이런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LFD라고 해가지고 Longest Forward Distance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LFD라는 알고리즘이 왜 최적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하냐면은 그러니까 가장 먼 미래에 참조되는 게 페이지 스왑 옵티멀 알고리즘인데 왜 그게 최적 알고리즘이냐라는 뭐 그런 질문인 거죠. 자, 그러면 왜 가장 먼 미래에 참조되는 스왑 알고리즘이 최적 알고리즘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가장 먼 미래에 참조되는 페이지 스왑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은 LFD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Longest Forward Distance 약자죠. 하면서 이제 블라블라 하면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증명을 하고 막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서 LFD는 최적의 교체 알고리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런 답변 달기 뭐 귀찮기도 하고 귀찮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귀찮지는 않고요. 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이거 무료로 파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돈 받고 이 강의 이렇게 서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심히 답변해야죠. 진짜로. 전 이게 그러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받고 강의를 진행을 했으면. 그래서 구글링 하라라는 답변은요, 정말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부트캠프를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좋은 부트캠프 가셔서 이런 경험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지현 씨는 국가기관 전략산업직 종훈련 과정을 통해서 K학원에서 이제 빅데이터 수업을 들었다. 초반에는 진도를 한번 놓쳤는데 이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하루에 6시간 강의를 듣고 6시간 복습해야 하는 일정이었다. 무리해서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강의를 마치고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코딩을 반복하니 개실lem까지 얻었다. 그는 비전공자가 하기엔 학습량이 너무 많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좀 진짜 죄송하지만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은,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의 경쟁자는 뭐냐? 그러니까 비전공자,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지도 못한,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6개월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회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회사를 다닐 때 그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컴공 4년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컴퓨터 공학 4년제 과정을 마친 그 졸업자들과 경쟁하는 겁니다. 자, 이 4년, 정말 컴퓨터만 바라봤던 그 4년을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루에 12시간은 하셔야죠. 이거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은 몰라요. 뭐 4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면은 좀 이제 뭐 3시간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6개월에서 1년 안에 얘네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병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해요, 요새. 진짜 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무슨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그러는데 안 눕고 그러고 있는데, 거의 뭐 리신이죠, 리신. 거의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최대한 이제 눈 안 쓸 때는 눈 감고 안약 넣고 막 그러면서 안구건조증 좀 치료하면서 코딩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 상대를 보면은 솔직히 인정해 주셔야 돼요. 킹정하고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개진 씨는 학원에서 짝지어준 다른 수강생과 함께 과제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녹화된 영상이었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수강생과 과제를 했다. 모르는 것은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그나마 이제 뭐 일주일에서 서너 시간 진행되는 오피스하고 유일했고, 그나마도 질문을 받는 이가 6개월 전에 같은 수강생 신분이었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트캠프에 가서 어떤 질문을 하면은 이게 뭐 1기, 2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1기였던 사람이 내 질문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멘토의 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좀 멘토의 실력이 부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실력 있는 개발자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사가 이제 왜 뜬 거냐면은 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 받는 학생이 물론 뭐 되게 실력이 높을 수도 있지만 이 수료생이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건데, 물론 이 학생이 되게 좋은 회사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아무튼 근데 자, 실력 있는 개발자라는 건 뭘까요? 실력 있는 개발자.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개발자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오픈소스 컨트리뷰터이거나 알고리즘을 잘하거나 뭐 프로젝트를 정말 잘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능력치들이 있지만, 사실은 좋은 회사를 나온 개발자가 실력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CS 지식 노트라는 거를 썼어요. 이제 CS 지식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좀 되게 좋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이제 뒷장을 보면은 실력 있는 개발자 13명이 참가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어떤 회사 CTO, 뭐 네이버 개발자, 뭐 배달의 민족 개발자 이런 개발자들이 베타 리뷰어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의 이제 좀 훌륭한 그런 인맥들이죠. 네. 아무튼 그런 개발자들이 참여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력 있는 개발자인 거는 어떻게 알죠? 이런 질문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실력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참인 명제는 아닙니다. 다만 좋은 회사를 다닌다라는 거는 들어가기 힘든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력 있는 개발자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회사를 다닌 사람이 실력 있는 개발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이게 왜 이슈가 된 거냐면 보면은 나는 이제 돈을 내고 질문을 했는데 좀 실력 없는 개발자가 답변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건데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무조건 멘토의 이력을 볼 수 있는, 멘토의 이력을 공개해주는. 그러니까 막 너무 자세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어떤 회사 나오고 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부트캠프를 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제가 강조하는 게 멘토랑 커리큘럼이랑, 그리고 또 뭐였죠?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픈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트캠프에서 상세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가, 상세한 멘토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선생님 멘토 이력 공개 안 하고요, 커리큘럼 공개 안 하는데요, 이 부트캠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이런 거 공개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자, 모르면 어떻게 한다? 안 가면 됩니다. 애매하면 안 가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공개 안 했는데 좋은 부트캠프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왜 그런 도전을 하죠? 부트캠프 뭐 한 달 이런 게 아니라 몇 개월 이런 건데 왜 시간을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확실한 데 갑시다. 확실한 데. 자, 좋은 부트캠프를 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갈 만큼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들도 저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냥 뭐 쉬운 어중이 떠중이 부트캠프를 간 다음에 뭐 빠르게 취업하자 이런 건데, 이게 진짜 안 좋은 부트캠프를 가면은 이 부트캠프를 갔다가 또다시 부트캠프를 가는 그런 약간 에바인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스스로 좀 독학을 하시고 독학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뭐 한 가지 프로젝트 아주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독학이 빠르면 저는 1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개월 뭐 이렇게도 걸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안 좋은 부트캠프를 갔다가 이게 시간을 날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안 좋은 부트캠프가 이제 KDT라고 하면은 KDT가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날리게 되는 건데, 그럼 진짜 에바 참치 똥구멍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트캠프는 테스트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멘토 있고, 그리고 커리큘럼 잘 되어 있는 자세한 커리큘럼 있고, 제가 올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트캠프를 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부트캠프에서 채용 연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트캠프의 우수 수료생한테는 채용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부트캠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미흡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한 부트캠프 중에서 KT 에이블을 제가 추천한 이유가, 이 KT 에이블의 우수 수료생한테는 이제 뭐 면접도 있긴 하지만 KT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줘요. 그래서 제가 KT 에이블을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그런 부트캠프는 이런 게 좀 자세하지 않더라도 뭐 갈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게 일단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부트캠프가 나쁜 부트캠프도 있고 좋은 부트캠프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부트캠프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기사처럼 뭐 구글링 해보라, 실력 있는 개발자가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부트캠프 좋은데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꼭 좋은 부트캠프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